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먼저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10만원의 공모주 받으신 분들도 30만원을 하루 만에 벌었네요. 그죠? 하루 만에 30만원을 챙겼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일단 월요일에 갭이 뜨겠죠. 월요일에 갭이 뜰 텐데 갭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0% 내지 한 20% 정도 갭이 좀 뜰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제가 LS 단석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얘네가 상장하는 게 580만 주 상장했죠. 580만 주. 이 중에 주가가 10만원이에요. 한 주당 10만원. 결과적으로 5,800억에 상장한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얘네 매출 자체가 1.1조다. 1.1조의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 1,200억 정도. 이 정도 영업이익이 달성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가 지금 1.1조 여기서 성일하이텍 있죠.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이 매출이 2,700억,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걸 빼도 성일하이텍보다 매출이 거의 한 8천억이 높고요. 그죠? 영업이익도 1,000억이 높아요. 근데 얘네 시가총액이 5,800억인데 성일하이텍 얼마를 했죠? 성일하이텍 1.3조. 시가총액 자체가.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20만원 깔고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치가 성일하이텍이 1.3조기 때문에 DS 단석 일단 기본적 가치 20만원 깔고 들어가 줘야 되고 그 여기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 정도 더 많기 때문에 곱하기 5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입니까? 100만원. 100만원의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성일하이텍은 폐 배터리만 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DS 단석. DS 단석 같은 경우는 폐 배터리 플러스 이 폐배터리 2차전지 폐배터리 사업은 진행할 거니까 폐배터리 사업 같이 한다고 말할게요. 그리고 바이오 디젤 사업 그리고 뭐합니까? 플라스틱 리사이클 전부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폐배터리 가치가 조금 더 밸류를 받아서 성일하이텍 시총이 높다고 치더라도 이 바이오 디젤과 플라스틱 리사이클 둘 다 성장 사업이란 말이에요. 둘 다 성장 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밸류도 높게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최소한 오늘 40만원 가는 건 어찌 보면은 당연한 결과였다. 근데 하나였죠. 빠졌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큰 종목이고 현재 주식 현재만 보더라도 지금 매수 잔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몇 주입니까? 18만 주. 이렇게 사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얘네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투자한 누구? 스톤. 얘 누구냐면 상장사입니다. 상장사. 스톤 브릿지 벤처스. 얘네인데요. 지금 주가 보면은 주가 이렇게 좀 올라갔죠.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얘네가 거둔 이익이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엄청난 조금 이득을 좀 봤는데 얘네가 얼마 투자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스톤 브릿지 있죠. 스톤 브릿지 캐피탈이 굉장히 투자를 잘했는데 얘네가 DS 단석에 151만 주, 그죠? 151만 주를 확보한 상태인데 2021년 얼마 투자했다고요? 800억. 800억을 투자했다. 150만 주를. 그럼 지금 주당 얼마요? 주당 한 5만 4천 원 될 겁니다. 5만 4천 원. 그럼 지금 주가가 40만 원이니까 몇 배예요? 7배. 7배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 800억을 투자해서 얼마 번 겁니까? 7배면 말이 안 나오네요. 7, 8에 56. 야, 거의 한 4천억 벌었네요. 그죠? 4천억 벌었네요. 이거 보유의 수가 3개월하고 6개월짜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당장 팔지 못하더라도 주가를 띄어서 나중에 주가 내려오게 되더라도 최소한 엄청나게 많은 좀 이익을 거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톤브릿지 캐피탈, 스톤브릿지 얘네들이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투자한 회사들, 상장사도 있어요. 상장사. 그래서 혹시 요거 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DS 남겨주시면은 스톤브릿지가 투자한 회사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수요 예측에서 국내 1843개 기관이 참여했다. 기관 수요 예측 최종 경쟁률은 341대 1이고 총 신청 수량은 3억 1200만 주다. 굉장히 많죠. 밴드 상당 가격을 초과해서 써낸 기관 수가 97% 대부분이고 신청 수량도 엄청 많았대요. 결과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전부터 인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얘네들을 매수하고 싶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더 매수하려고 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얘네들 가진 물량으로 눌러서 매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차트에서 보면은 딱 올라가다가 볼게요. 뒤에서 안서 딱 보다가 보시면은 딱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다 급락했죠. 그죠? 여기서 일부러 누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매수세가 더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왜냐면은 이 장대 양봉을 깨지 않았어요. 이 음봉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상한가까지 좀 안착을 했죠. 지금 구간에서 시가가 거의 한 10% 15%뜰 거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구간에서 누가 있어요? LS 머티리얼즈가 있죠. 블루엠텍과 그 다음에 KNS는 왜 비교 안 하냐면은 걔네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LS 머티리얼즈다. 그래서 얘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도 빠르게 상한가를 말아주긴 했는데 스톤브리가 더 빨랐죠.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한 수요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얘네가 단기적으로 오늘 좀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IPO 수요의 이동입니다. IPO 수요의 이동.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톤브리지 정정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자, DS 단석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DS 단석이 어떻게 상한가 말아버리니까 뭘 사는 거예요? LS 머티리얼즈를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DS 단석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자, DS 단석 어떻게 됐죠? 시작하자마자 빠졌다 급등했죠. 그럼 여기서부터 뒤에 단석이 상한가 많으니까 어떻게? 얘로 수급이 들어온 거다. 근데 수급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수급이 빠진 이유는 매물대죠. 지금 보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쪽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려치다가 어떻게? 매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수급의 이동이에요. 수급의 이동. 지금 단석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단석이 현재 구간에서 엄청난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이 뒤에 단석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월요일 전략을 화요일에 이 화요일 전략을 굉장히 잘 짤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일단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기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죠? 그럼 분명히 매수세가 붙을 겁니다. 그죠? 매수세가 붙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추가 매수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아니 공모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공모 전략을 어떻게 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에 일단 시가 뜨잖아요. 시가가 뜨는데 이게 만약에 땡땡 퍼센트 밑에서 만약에 시가가 뜬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매수. 만약에 시가가 땡땡 퍼센트 위에서 뜬다라고 하면 반드시 매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가가 너무 높게 뜨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시초가 누가 만든다고요? 시초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있는데 자 기관 외국인 세력, 개인 세력, 개인도 분명히 세력이 있을 겁니다. 투자 펀드나 사모 펀드처럼 이러한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시초가 얘네들이 만드는 건데 결과적으로 주가를 좀 빨리 올려다 놨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분명히 누군가 개인 투자자가 올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물량 자체가 기관 투자자가 75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아마 손봐서 올리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얘네가 물량을 모으려고 눌렀다 갈 줄 알았는데 매수세가 붙어버리니까 상한가 만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에 얘네가 물량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초가를 높게 안 띄우겠죠. 단타로 들어온 개인들 한 5%에서 10% 먹고 나가라 해서 조금만 띄우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높은 퍼센트로 뜬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퍼센트는 저는 이걸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상장주 자체가 결과적으로 시초가가 높게 뜨면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애초에 LS 머티리얼즈도 시초가가 굉장히 높게 떴지만 얘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얘는 유통 물량이 1,600만 주잖아요. 그죠?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기관 외국인 그만큼 거래량을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거래량을 많이 돌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거래량을 많이 돌리기 위해서 시초가를 높게 띄운 겁니다. 얘는 LS 같은 경우는. 근데 단석 같은 경우는 다르단 말이에요. 왜? 기관 물량이 75만 주밖에 없어요. 75만 주. 기관 물량이 이 정도밖에 없다.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전략자를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이제 기간이 얼마 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말고 위에 거 보면은 기간 투자자 여기 있네요. 그죠?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기간 투자자가 자 90만 주네요. 그죠? 90만 주. 개인이 30만 주. 기간이 90만 주다. 즉 그러면은 기간이 90만 주인데 여기서 과연 90만 주 팔기가 어려울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얘네들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량만 위에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90만 주 금방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를 최대한 높게 안 띄울 거예요. 물량을 더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높게 안 띄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물량을 덜어낸다고 하면은 어차피 시초가 높게 띄워서 거래량 조금만 돌리면은 큰일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초가 대응 전략 세워야 된다. 이거 세우셔야지 대응 가능해요.
아시겠죠? 요거 시초가 땡땡 퍼센트 대응 전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전략 자료, 자 여기에 좀 넣어놨고, 자 그래서 DS 단석 이 전략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제가 좀 아쉬운 게 이 300%갈 거는 예상을 했거든요. 300% 예상했는데 저는 눌렸다가 300% 가서 여기서 시초가 뜰 줄 알았어요. 왜? 기간투자적인 물량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너무 예상과 다르게 너무 빠르게 상한가 갔죠.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셌다라는 건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시초가 전략이 일단 틀렸다. 250% 저 높게 잡았거든요. 이 밑에 시작하면 쓸어 담아라 했는데 시초가가 280%인가 시작했습니다. 요건 예상을 못했어요.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셌다라는 건데, 어쨌건 이 시초가 전략은 일단 좀 틀렸어요. 뭐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250% 밑에서 시작하게 되면은 용기 있는 사람만 좀 해라. 일단 300% 가긴 갈 거다. 가긴 갈 건데 눌렸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좋아서 300%는 갈 텐데 눌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만약에 시초가에 잡으실 분들은 용기 있는 사람만 좀 해라 했는데, 결국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매수에 성공했고, 저희는 어쨌건 기본적인 룰입니다. 룰. 자, 뭐가 룰이냐면요, 눌렸을 때 사는 게 룰이에요. 룰. 눌렸을 때 매수다. 눌렸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눌렸을 때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정석입니다. 정석. 사실 종목이요, 높게 뜨면은, 사실 원래 항상 제가 뭐 LS 머티 때도 그랬지만 항상 눌렸을 때 사야 돼. 눌렸을 때 시초가에 사면은 물리고 시작합니다. 보통 대부분. 근데 뒤에 잔석은 워낙 매수세가 셌기 때문에 요건 조금 예외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에 300% 가는 거는 일단 맞았는데, 한 가지가 틀렸다. 눌렸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좀 틀린 부분. 그래서 어쨌건 300% 갔긴 300%가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300% 대응 전략, 300% 후에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 화요일 시초가에 달렸다. 시초가. 이 시초가가 반드시 땡땡 퍼센트 위에서 시작하면은 어떻게? 매도. 밑에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전략 자료 위에 번호로 DS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단석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과 매출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아까 스톤브릿지 있죠. 스톤브릿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 상장 후 전체 보유 주식 150만 주 중에 9주 매출분 42만 주를 제외한 109만 주 중 50만 주는 3개월, 59만 주는 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한다. 결과적으로 42만 주는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네의 물량이 장이 끝나고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더 갈 수 있는 거죠. 얘네가 지금 끌어올릴 주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얘네가 진짜 말이 안 되죠. 와,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물량입니다. 근데 이거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톤브릿지 물량 매도한 거 기관이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매도한 거를 기관 투자자가 사한 것 같습니다. 왜?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뭐라 그랬죠? 단기적으로 얘가 안 팔았다라고 하면은 월요일 시초가,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시초가 땡땡 퍼센트 반드시 위에서 시작하면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거 좀 주의 깊게 좀 보시고요. 매도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눌리면 살 거예요. 눌리면. 어차피 오늘만 400%지 화요일부터는 위아래 3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위가 30%니까 눌렸을 때 매수해야 된다. 전 똑같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눌렸을 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LS 머티리얼즈도, 그러니까 이게 공모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은, LS 머티리얼즈도 12월 12일에 상장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언제 찍었냐면 12월 거의 한 5일부터 영상을 찍으면서 대응 전략을 다 만들었어요. 어떤 전략? 시초가 전략. 시초가 전략 왜 만들었죠? 기간 물량 1,600만 주기 때문에 개인은 얼마? 370만 주. 요거 분명히 물량 던질 거다. 개인들한테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1차적으로 36,000원. 여기서 조정받은 후에 추가적인 상승 5만원 라운드 피어까지 갈 수 있다. 요거 대응 전략 만들었고, 지금 5만원 구간에서 박스권 치고 있죠. 지금 열심히 다시 한번 대응 전략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LS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뒤에 단석도 마찬가지. 단석도 21일에 정정하겠습니다. 12월 22일에 상장했는데 이것도 12월 17일, 16일부터 영상을 찍어서 대응 전략자를 준비했다. 300%갈 거라고 했습니다. 기업 가치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300% 충분히 갈 거라고 했고, 근데 아쉬운 거는, 하나 틀린 거는 눌렸다 갈 거라고 했는데 살짝 아쉽죠. 하지만 공모 받으신 분들, 뭐 20만원 2주 받으신 분들, 3주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벌써 거의 한 100만원 정도 벌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매도 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DS 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확실하게 010
9201, 6329 이쪽으로 DS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저희가 영상 언제부터 찍어드렸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좀 신뢰가 생길 것 같아서 영상 좀 보겠습니다.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어떻습니까? 뒤에 단석 같은 경우 제 썸네일이죠. 조회수 벌써 만입니다. 만. 전략 자료가 시초가에 못 잡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확실하게 대응했다라는 거고, 자 12월 16일부터 영상 찍었어요.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대응해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라 했죠? 시초가 땡땡펀 시작 시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00% 달성한 거 아마 믿으실 겁니다. 300%는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눌렸다 갈 거라 그랬는데 눌린 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다. 그래서 어쨌건 용기 있게 매수하신 분들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 반드시 이 전략자료 받아 가셔서 어떻게 하자? 대응하자. 010 9201, 자 6329, 자 이쪽으로 DS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략자료 드릴 거고요.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LS 머티리얼즈 언제부터 영상 찍어드렸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LS 머티리얼즈 언제부터 영상 찍어드렸죠? 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자 보시면은, 자 페이지를 좀 50페이지로 하겠습니다. 자 끝도 없어요. 끝도. 저희가 처음 영상을 찍은 게 놀라시겠지만 12월 진짜 상장하기도 전부터 LS 머티리얼즈 갈 수밖에 없다. 왜? 기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5만원 라운드 피겨까지 갈 수 있으니까 대응하자. 자 언제부터 찍었죠? 날짜 한번 보세요. 자 12월 6일 7일 상장 언제 했다고요? 12일. 보시면 조회수 한번 보세요. 조회수 8,000, 그죠? 8,000, 1,800 난리도 아닙니다. 조회수 보면은, 그죠? 2,500, 2,000 엄청난 조회수를 좀 기록을 했고, 계속 영상을 찍어 상장 전입니다. 상장 전에 이렇게 많은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조회수가 13,000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영상을 찍어 드렸고 확실하게 어떻게 했다? 대응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되는 건 이 전략자료 받아 가셔서,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폐배터리 수요 있죠. 폐배터리 2019년부터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년, 21년, 22년 지속적인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됐다.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지금 2023년도에 어디냐? 그 LS 단석의 폐배터리 매출액 자체가 한 2,700억 달하기 때문에 연 500억 정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폐배터리라는 게 배터리 쓰고 한 5년 정도 후부터 이게 조금 폐차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 배터리가 어떻게 된다? 배터리가 폐배터리 나옵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많이 팔렸기 때문에 23년까지 거의 2028년까지의 성장성은 보장이 좀 돼 있다. 앞으로 5년간 성장성은 보장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D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 전략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